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원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선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낮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이렇게 더운 여름철 우리는 수분 보충과 비타민 보충에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분과 비타민 모두 얻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제철 과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여름하면 또 복숭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지역 순천 월등 복숭아 참 유명한데요. 사실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월등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축제가 열렸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이 복숭아 축제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인해서 복숭아 농가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박뿐만 아니라 지금 복숭아 농가 이외에도 곳곳 농가에서 이어지는 가뭄으로 인해서 시름이 참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애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이요. 먼저 시원한 바닷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에서요, 정말 시원한 볼거리, 해양 스포츠가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그 핫한 현장으로 지금 여러분을 모십니다. 대구 대표 관광 명소이자 시민들의 쉼터인 수성못. 이곳에 데프리카보다 핫한 스포츠가 있다. 대구에 해변이 있는 것 같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대구 비치발볼 최고입니다. 해변 스포츠라는 편견을 깨고 내륙도시 대구에서 열린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팡팡 터지는 시원한 스파이크에 무더위는 잠시 안녕. 대구 비치볼리볼 파이팅! 대구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궜던 2017 대구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그 현장 속으로 고고. 낮 기온 35도를 웃도는 날씨. 데프리카의 무더위를 날려줄 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는데 이미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산이네. 바닷가에 같은 그런 데서 하는 비치볼인데 대구에서도 이런 걸 한다니까 참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발상의 전환인 것 같네요. 대구에 해변이 있는 것 같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이 있으니 바로 여름 스포츠의 꽃 비치발리볼. 팡팡 터지는 스파이크에 더위가 한 방에 날아가는 듯하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2개국에서 16개 팀이 참가했는데 예선 경기를 통해 4강을 가린 뒤 마지막 날 최종 승부를 겨루게 된다. 시합 준비에 한창인 미녀 선수들. 어째 그 포스부터 남다른데 데프리카에 온 소감은 어떨까? Introducing the forest team. We really like Daegu. It's a nice tournament, a nice spot. It's really hot. It's really hot here, but it's fun to play. Nice crowd and good organization. Good organization. It's a calm spot. We like to see the lake. Good nature. I'm not too sure. We're just gonna play it match by match and play our hardest, and then hopefully the results will come. It feels pretty good. Kelsey and I played really hard and got some good balls and just had a lot of fun out there. 지난 2015년 이후 3회째를 맞이하는 대구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우리나라에서는 두 팀이 참가하게 됐는데 A팀의 김가연, 김현지 선수와 B팀의 이진화, 윤혜숙 선수다. 원래 바다에서 했는데 이런 데서 하니까 좀 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치볼리볼 잘 모르시는데 이런 데서 열리면은 이벤트성으로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더운 데서 또 운동을 하니까 따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렇지만 살이 찌지 않아요. 네, 맞아.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도 효과 만점이라는 비치발리볼. 아직까지는 시민들에게 낯선 종목이지만 그 룰은 배구와 비슷하다. 먼저 공을 상대방 네트로 던지는 서브, 그리고 서브를 되받아치는 리시브에 이어 공격할 수 있게 공을 띄워주는 토스, 마지막으로 공격 포인트인 스파이크로 이어지는데 하지만 비치발리볼의 경우 배구와 달리 두 명이 한 팀으로 3세트를 치르는 점이 다르고 21점을 먼저 득점한 팀이 그 시합의 승자가 된다. 이쯤에서 소개하는 이번 비치발리볼 대회 관람 포인트 첫 번째. 해변 스포츠를 도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 국내 최초로 해변이 아닌 도심에서 열린 비치발리볼 대회. 비치발리볼은
해변에서 해야 한다는 편견을 과감히 깼다는 것이다. 화면으로만 늘 봐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주 생동감 있고요. 스릴 있고 참 재밌고 좋습니다. 이런 경기를 해변처럼 비서지 왔는 느낌이 드네요. 일반 야구 경기나 야구는 좋아하는데 야구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이번 비치발리볼 대회 관람 포인트 두 번째. 정상급 실력을 가진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것. 한 팀 한 팀 입장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국 16개 팀 13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 자격 포인트가 주어지는 대회로 그 위상이 승격되면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힘차게 휘슬을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치발리볼 대회 관람 포인트 세 번째. 국내 최초 야간 비치발리볼 대회라는 것. 3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전체 경기의 절반 이상이 야간 경기로 진행돼 대구의 여름밤을 더욱 화끈하게 달궈주었다. 여름 또 힘, 이스라엘 팀과 뉴질랜드 팀의 경기 두 번째 생동감이 막 보입니다. 21대 원래 낮에 하는 경기인데 밤에 더욱 좋죠. 이 한여름 밤에 대회를 시키면서 시원한 그런 데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보는 것보다. 원체 또 지금 더우니까 저녁에 또 바람도 시할 겸 해서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이제 밤에 비도 오고 하니까 시원하고 경기도 재밌는 것 같아요. Yeah, they do when we go abroad, but this is by far the best setup we've had at night time. So yeah, really impressed. As long as the temperatures are okay, they can play till quite late. So it's, yeah, most tournaments can do, but yeah, we like it here. I guess it's a little bit different, but it's not too bad. I think with the lighting it's going to be a little bit funky, but it should be fine. 미녀 선수들을 시샘이라도 한 듯 이날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려 경기가 잠시 중단됐는데 우울함도 잠시 경기장 밖에선 선수들의 미소를 띠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국민 대표 간식 떡볶이. 비 오는 날엔 역시 매콤한 떡볶이. 한국엔 처음 왔다더니 떡볶이는 제대로 먹을 줄 아네요. It was good. Yeah, really enjoyed it. Yeah, we're not so good with spice normally, but it was very nice to try something different, especially when you're in South Korea. We love it here. Yes. We think it's amazing. We Beautiful. were not sure what to expect when we came. We had just been traveling in China, but South Korea, you top it. Yeah. So much We better. prefer South Korea, and the weather is hot for us, but it's been real nice, apart from the rain. 떡볶이의 매운맛처럼 경기장 열기 또한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데 그 이유는 곧이어 열린 숙명의 라이벌전 때문이다. 8강 진출 티켓을 놓고 한 채 양보도 없는 치열한 대결. 김가연 선수의 강력한 스파이크로 기선제압에 나섰는데 막판 점수차를 좁히며 맹추격을 해오던 일본에게 2세트 승점을 내주며 아쉽게도 8강 진출 티켓을 양보해야만 했다. 나이스 블로킹의 멋진 공격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3일 동안 열린 비치발리볼 대회. 예선전이 모두 끝나고 4강에 진출한 팀은 일본, 체코, 독일, 태국으로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거친 결과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일본이 최종 승리를 거두며 3일간 대구를 뜨겁게 달궜던 대회가 모두 막을 내렸다. 해변에서 하는 경기를 우리 내륙 도시인 대구에서도 이렇게 한번 관람해 볼 수 있고 이런 즐거운 경기를 함께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래 더위를 열정과 젊음의 경기를 보면서 오히려 식힐 수 있다. 또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옴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Daegu Beach Volleyball. Saranghaeyo. Daegu Beach Volleyball. Saranghaeyo. 시원한 경기력과 화끈한 볼거리로 데프리카를 강타한 대구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승패를 떠나 즐거운 경기를 펼친 해변의 여신들이 있어 대회는 더욱 빛을 발했다. 여름 스포츠의 꽃 비치발리볼. 앞으로도 멋진 경기로 다시 만나길 바라본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비치발리볼 대회를 실제로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가기 전에는 너무 더워서 재미가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선수들의 이 강력한 스파이크를 보니까 정말 더위는 깨끗하게 씻겨져 내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에서 열린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는 또 야간 경기도 있어서 그 보는 재미가 더욱 쏠쏠했을 것 같은데요. 비치발리볼 하면 여전히 생소한 스포츠라고 여겨지지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된 이런 스포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이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 이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러 떠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제대로 탐구해봤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함께 그 탐구한 시간 가져보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척으로 가보시죠. 삼척에서 남쪽으로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울진 한울 원자력 본부. 이곳에 멀리 춘천과 원주, 경기도에서 찾아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춘천에서 왔습니다. 전인학교입니다. 예, 네. 학교 소개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실래요? 저희 학교는 춘천에 소재한 초중통합 비인가 대안학교예요. 춘천시 동산면에 위치한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는 이 학교. 저희가 올해 주제를 에너지로 잡아가지고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상반기 1학기 동안은 자연과학 중심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 발전소를 여러 군데 탐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 춘천에서 출발해서 대전의 국가핵융합연구소를 견학한 후 울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원전 인근의 지역 주민들도 만나보고요. 동해화력발전소와 영월 태양광 발전소까지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금? 어딘지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원자력 본부가 뭔지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배우러 가는 거죠 지금.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모른다? 네. 먼저 홍보 비디오부터 시청하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는 영상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홍보관은 원자력 발전소 안으로는 직접 들어갈 수 없어 별도의 시설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것은 이제 한국 표준형 원전의 원자로 건물 안에 들어가는 주요 설비를 3분의 1로 축소시킨 모형을 보고 계신 거예요.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을 핵 분열시켜 얻은 열로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여기서 이 우라늄은 석탄보다 약 300배의 열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6mm 두께의 강철판이에요. 실제로 들어가는 철근들입니다. 가로, 세로, 지그재그 다 들어가 있죠.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구조물의 단면인데요. 무척 두꺼워 보이죠? 이 모형은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실제 크기의 터빈 날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듣는데요. 네. 그러면 작업복이나 그런 것도 다 방사능 폐기물이 되면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전하지가 않지 않으세요?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 작업복을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선량계라고 해서 방사선을 내가 하루에 얼마큼 째는지, 한 달에 얼마큼 째는지 이런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기를 착용을 하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 방사선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최대한 차단을 하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리 들어가서 더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전에 대한 궁금증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은가 봅니다. 아이들의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화석연료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 이상기후들이라든지 자연 재해가 많잖아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한국에도 여러 번의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규모의 지진은 잘 안 났어요. 근데 만약에 나면은
그럼 원자력 발전소를 더더욱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의 지진이 한 번도 안 일어났고요.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바로 아까 얼마 전에 경주에서 일어난 5.8 지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규모 6.5 지진까지 버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규모 6.5가 만약에 일어났을 때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진다 이것이 아니고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정지하게끔 되어 있는 내진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홍보관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고효율에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꼭 위험하지만은 않다고 배웠어요. 원래 원자력이 꽤 위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위험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니 제가 원래 에너지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와서 그 에너지는 뭐 원자력 발전소나 핑미만 발전소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노력과 시간으로 이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이야, 많은 사람의 노력과 시간으로 내가 쓰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에너지를 더 절약해야겠다. 오, 훌륭해요. 원전 견학을 끝내고 돌아갔다면 견학으로 끝이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전 인근에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도 만나보고 가기로 했다는데요. 울진군 신화리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원자력하고 가까이 있는 인근 부락으로서 가장 원자력의 피해를 많이 받고 사는 지역 주민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자력으로부터 뭐 크게 혜택을 본다든지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1980년에 공사를 시작해 한울 1호기가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30년. 오늘 나온 어르신들은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때는 사실 얼떨결에 이제 독립돼가지고 보상을 받았지만 그걸 갖다가 활용을 잘 못했어요. 아니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 부락이 그 당시에 원자력이 처음 들어오던 80년도 초입니다. 그 당시에 들어올 적에 그 토지가 지금 우리 마을 토지가 한 80%가 원자력에 무지에 다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국가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돈 좀 더 내놔라 하고 이 땅을 못 팔겠다 하고 이렇게 뭐 요새 말하면 주리진지에 대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그런 걸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고 수용당한 탁이야. 한울 원전 6개 호기가 들어서면서 당시 7번 국도가 신화리 마을을 양분한 채 생겨나 주민 수십 명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고 항상 송전탑 근처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학생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기록해 가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음 학기에 공부를 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단체라든가 여러 방송국에서도 와가지고 했고 하는데 오늘 학생들이 오니까 더 새롭네요. 국가 장래를 봐가지고는 이 자라나는 청소년 아들인데는 이 원자력 건설을 확대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좀 친구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네. 울진에서의 마지막은 울진군 의회 부의장인 장시원 의원을 만나는 것이었는데요. 고리에서 사고가 난다면은 그 30km 안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잖아, 맞죠? 그렇다면은 이 사고가 원전 인근 주민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얕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더 정확히 알게 되고 또 그냥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주민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뭐 이런 것도 알게 됐어요. 원자력은 약간 틀린 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핵 발전소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둘째 날 일정이 마무리됐는데요. 아이들은 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셋째 날 일정은 동해시의 동해바이오 화력본부 견학입니다. 연료인 바이오매스 연료를 연료 발전소를 준공하게 됨으로써 이름을 동해 바이오 화력본부라고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무연탄 유동층 화력 발전소인데요. 석탄 화력 400메가와트, 바이오매스 300메가와트, 태양광 1메가와트, 총 431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가진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와는 다르게 실제 발전소 안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원료를 태워 뜨거운 증기를 만들어야 하는 발전소답게 숨막히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한창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더워요, 더워. 더워요, 더워. 너무 더워. 나무를 주재료로 한 바이오매스 연료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땐 잠깐 나갈 수도 있는데요. 발전소의 옥상입니다. 발전소의 육중한 설비들과 동해바다를 볼 수 있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를 보다가 화력 발전소를 보니까 좀 더 뜨거운 것도 느낄 수 있고 다른 새로운 것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전기가 없으면은 자동차도 못 움직이고 이 방송도 진짜 전기가 중요하다. 네. 바이오란 이름을 걸었으면 바이오에 대한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90%는 석탄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약간 어이가 없어요. 사실 화력발전소란 말을 듣고 약간 미세먼지 같은 공해물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좀 보니까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책들도 많이 실행시키고 있어서 좀 나쁜 생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들의 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월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견학을 끝으로 발전소 견학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 발전소를 견학하며 아이들은 전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찬반 주민들이 잇따라 상경해 자신들의 찬반 의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반대 주민들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정률 10% 미만인 삼척 포스파워는 한편 요즘 미세먼지로 화력발전소에 대한 논란이 많죠. 삼척에서는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오늘 밤 자정 영구 정지됩니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연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지난 19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로인 고리 1호기를 폐로하면서 탈핵 국가로 가는 그 시작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는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기. 그러나 전기가 가져다주는 편리함만을 마냥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할 가치들을 생각해보는 여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더위 기세 만만치 않겠습니다.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밤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1에서 2.5m 높이로 일겠습니다. 또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역사 속 인물 중에서요, 누가 가장 청렴한 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소개해드릴 위인은요, 고불 맹사정 선생인데요. 세종대왕이 황희정승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라고 칭찬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분의 삶을 리나 씨와 함께 들여다보시죠. 집을 보면 집주인의 풍선까지 엿볼 수 있는데요. 600년의 향기를 간직한 아산 맹시행단. 그곳에 남아있는 맹사성의 삶과 청백리 정신을 지금 리나가 찾아갑니다.
장맛비가 그친 뒤 맞이하는 아침. 오늘 리나는 아산시 배방읍의 한 마을을 찾았는데요. 아, 근데 저희가 오늘은 아산에서 뭐 찍으러 왔어요? 역사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 정말요? 내가 역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좀 독특하거든요? 아, 알았어. 빨리 오세요. 역사를 좋아한다는 말 참말일까요? 배방읍 중리는 예부터 신창 맹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요. 특히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이 고택은 맹씨 행단이라 부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향기를 느껴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고데기 아름답죠? 와, 정말 멋있어요. 예. 고데기 뭔지 제가 알지만 행단이 뭐예요? 옛날에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친 장소를 행단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다면 뭐 학교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와 비슷한 거죠. 고불 맹사성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황희정승과 함께 최고의 재상으로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 이곳에서 노후를 보냈다고 하네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찰이나 사당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요. 좀 뭐 오래돼서 그런가요, 이게? 아이고, 이게 한 600여 년 됐죠. 고려 때는 남아식 건축이 유행을 했는데 오직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은 것은 이것이 유일해요. 최영 장군의 아버지인 최원직 씨가 지었는데 최영 장군이 공효죄로 해서 처형당한 후에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손자 사위인 맹사성이 벼슬을 그만둔 뒤에 와서 정주한 집입니다. 행단의 맞은편에는 지난달 개관한 맹사성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맹사성의 유물들을 한 곳에 모은 것이죠. 겸양지덕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유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실천했던 분이시고 자신과 남을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대했었다는 거죠. 그런 점은 현대사회에서 많이 배울 점이 많다고 이제 보는 인물이고 또한 청백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그 삶의 안에서 만족을 얻고 이렇게 생활하셨다는 부분에서 현대사회에서 또 마찬가지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그런 인물이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승을 지냈지만 낡은 옷을 입었고 비가 새는 집에 살았다고 하는 맹사성. 그의 서책과 벼룩 그리고 즐겨 불었다는 옥피리와 같은 유품들이 복원 전시돼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악이면 음악, 글씨면 글씨.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맹사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대한 남다른 영향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이나 태종대왕님께서 악공을 시켜서 어떤 음악을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하셨던 분이시죠. 또한 또 후대에 박연이라는 인물,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박연하고 맹사성 선생님하고도 같이 음악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맹사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 음악과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융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또 분이십니다. 전시관 마당에서는 맹사성이 즐겨 탔다는 소의 동상을 만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일단은 맹사성 선생님 잘 따랐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맹사성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따라 죽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현재 경기도 광주에 맹사성 선생님 묘소 옆에 흑기총이라고 해가지고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높은 벼슬까지 계셨던 분인데 네네. 가마를 타지 않고 이거를 탔다고요? 네, 맞습니다. 맹사성 선생님께서는 원래는 정승 신분이다 보니까 가마를 타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흑소를 타고 다니시면서 자신의 그런 청백리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셨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네. 근데 저희가 정말 무고 배울 게 많네요. 맞습니다. 주인을 잘 따랐던 흑소의 마음이 전시장 한편에 남아있죠. 맹사성의 일화는 큰 키를 자랑하며 우뚝 서있는 두 그루의 은행나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 황희정승과 맹사성 정승을 가리키는 은행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나무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은행나무는요, 천년을 간다고 그래요. 나무가. 여기는요, 사적지예요. 나라에서 사적 제109호로 지정을 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무조차도 문화재인 셈인 것이죠. 맹씨 횡단이 사적지인 만큼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사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은행나무를 지나 횡단의 뒷바닥으로 가면 새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불천이 제사라고 하는데 그만큼 특별한 분을 모신 사당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당인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명령을 내리세요. 임금님께서 이 사람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 후손들 대대로 이 사람을 받들어 섬기고 모셔라 하고 지내는 게 불천이 제사거든요. 고택을 나와 맹사성의 일화를 들으며 조그만 오솔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그렇게 200m쯤 가면 우거진 숲 사이로 유서 깊은 정자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는 현판은 2개네요. 삼, 산, 당, 구, 괴, 전? 한자를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한국에서 지금 14년 정도 살고 있는데 공부를 조금 자주 쓰는 것만 배웠어요. 잘하셨어요. 자, 삼상당이라고 하는 건 세 분의 정승을 뜻해요. 세종 때 세 분의 정승은 바로 황희정승, 맹사성정승, 권진정승 이렇게 세 분을 뜻하고요. 그 세 분이 이곳에서 정사를 논했다 해서 아마 삼상당으로 불리우고요. 그렇다면 구괴전은 세 분의 정승이 각각 9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으셔서 그걸 뜻해서 구괴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무를 보시면 9그루 느티나무 중에서 7그루는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2그루가 살아남아서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그렇죠. 새 정승의 자취가 남아있는 구괴점. 그 안으로 들어가 옛사람의 향기를 느껴봅니다. 고즈넉하면서 아늑한 풍경이 정자 아래로 펼쳐지는데요. 청량하면서도 맑은 숲의 향기가 머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근데 아래 보는 거랑 이렇게 올라와서 보는 거랑 그림이 달라요. 그렇죠. 이 자체가 바로 그림이기 때문에 맹사성 정승이 이곳에서 휴식만 취했겠어요. 나라의 일도 걱정을 하셔야 하고 또 백성도 또 챙겨야 하고 그렇게 사색을 또 즐길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은 거를 배웠어요. 전백리 맹사성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봤는데요. 정말 600년을 지나서도 많은 분들이 그거는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사찰이나 누각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주거생활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맹시행단. 청렴한 선비정신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한데 어우러진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맹사성의 청백리 정신을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맹사성 선생의 호가 바로 고불인데요. 직역하면 오래된 불상이란 뜻입니다. 사람을 부처에 빗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덕을 쌓았다 이걸 알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이 흩어졌던 맹사성 선생의 사료가 기념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예전에 우리가 학창 시절 떠올리면요, 산과 논, 바다 등등 자연을 누비며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았던 게 생각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이 친구들과 좀 놀고 와 해도요,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을 붙잡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놀 줄 알아야 또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놀 거리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놀이 연구가 분인데요. 이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놀 수 있는지 지금 배워보시죠. 얘들아 놀자. 여기 아이들에게 무조건 놀자고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공부보다 노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왜 이런 유별난 철학을 갖게 된 걸까요? 놀이 연구가의 별난 철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여름 더위가 내려앉은 초등학교 교정. 교실에선 수업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웃음소리가 유난히 자주 들리는 교실이 있습니다. 선생님가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겠다, 그지? 그지? 바로 1학년 교실인데요.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모자가 점점 작아졌어요. 개구리는 다시 두꺼비 집으로 갔어요. 단 한 반뿐인 1학년 학급을 맡고 있는 이상호 선생님. 놀이 연구가로 명망이 대단한 분인데요. 특히나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로 유명합니다.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동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거를 응용해서 상징읽기라는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또 상상하는 것을 쓰고 그래서 그거 이제 좀 이따 발표를 할 거거든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당근? 당근하면 뭐가 생각나? 당근 주스. 그렇지. 야. 안경바위 바위는 도망쳐만 도다. 안경하면 왜 바위가 생각나? 동그랗잖아요. 아, 안경은 동그라니까 동그란 바위. 정답이 따로 없고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마구마구 샘솟게 해주는 수업인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놀이처럼 합니다. 두 개 다 만들어 보고 싶다고? 종이에 쓱싹쓱싹 그리고 고무줄만 끼우면 훌륭한 놀이도구이자 학습도구가 된답니다.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그는 이렇게 어른들의 통제 속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교육을 벌이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수업을 하고 싶었다는데요. 그리고 그 해답을 놀이에서 찾았답니다. 놀듯이 공부하고 공부하듯이 놀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본격적으로 놀이를 어떻게 교육에 접목시킬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놀이를 연구해온 이상호 선생님. 어릴 적 골목길에서 아이들과 뒹굴고 놀았던 추억의 놀이 속에 다양한 교육적인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데요. 연구 결과를 책과 CD에 담아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에 적응하는 깨우침이 들어있는 전래놀이. 놀면서 필요한 능력, 즉 뭐 세마기 능력이라든지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받아들이는 거라는 이런 측면에서 놀이를 통한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놀이 수업 받는 아이들이 마냥 부럽습니다. 또 하나, 이 학교에는 독특한 시간이 있습니다. 중간 놀이 시간인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정해 30분 동안 흠뻑 노는 거랍니다.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만든 시간입니다. 놀이는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다가 얻어지는 여러 가지 신체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 관계 맺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만 그거를 가시적으로 성적이나 이런 것들로 측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보다는 아이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이 놀이 안에 있고 그 놀이를 함으로써 그런 능력을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깡통 숨기 할래? 차기 할래? 숨기 싫어? 제각각 하고 싶은 놀이를 외치는 아이들. 공을 차고
술래가 그 공을 찾아오는 동안 나머지 아이들은 숨는 겁니다. 이 강당에 숨을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고민하던 아이가 찍은 곳은 커튼 뒤. 재빨리 공을 지키러 뛰어가는데요. 이야, 박진감 넘친다 이 놀이.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자연과 놀이를 접목시키기 위해 충주로 내려온 이상호 선생님. 부임하는 학교마다 놀이교육을 전파해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처음엔 동료 교사도 이 모습이 낯설었답니다. 교사들이 바라는 수업은 이렇게 질서가 딱 정돈되고 조용히 하고 그래야 되는 수업인데 또 정돈도 안 되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못하는 애들은 또 못하는 애들끼리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이게 저절로 질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아이들 역시 처음에는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몰라 당황스러웠답니다. 하지만 놀이를 알아갈수록 재밌고 학교에서의 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그냥 산책하는 기분 같고 재밌고 신나고 쳐서 나무 그늘 아래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번엔 뭘 하려는 걸까요? 근데 이 왕구슬이 어딨냐? 바깥에 있으면 두 개를 따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 놓아야 된다고. 처음 배우는 구슬놀이 잘할 수 있을까요? 왕구슬 줄게. 이렇게 던져서 네모 안에 삼각형 안에 맞춰보는 거야. 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딱. 세모 안에 구슬을 던져 맞추면 되는 구슬놀이. 야, 맞춰봐, 던져서. 구슬놀이를 하면 집중력과 질서, 배려심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놀이와 공부가 섞여 있는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반대하는 분들도 참 많았답니다. 이제 옛날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 이렇게 딱 굳어져 있어요. 노는 건 공부에 방해되는 것 이렇게 이분적으로 사고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결과로 나타나면 우리 아이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심성이 더 고다진 거를 보면 그들도 나중에는 이게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이 상호 교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변화를 갖고 오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부딪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통한 교육을 대부분 긍정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교육을 실천하는 일. 혼자의 힘으로는 제대로 할 수 없었기에 선생님은 교사로 구성된 놀이 연구회를 만들었고 이후 선생님과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놀이하는 사람들을 창립해 활동하고 있답니다. 알림장을 써야지. 알림장을 안 써갖고 와서. 숙제도 하루 한 가지 놀이를 하는 것. 집에 가는 것도 평범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갈 준비하자. 오늘은 이렇게 하자. 몇 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는 거야. 어때? 네, 좋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제 가는 거야. 자, 굴린다. 몇 번이 제일 먼저 집에 올라갈지. 14야, 14. 자, 시작해봐. 1, 3, 10, 11, 12, 13, 14, 15. 2명 가고. 20. 자. 7, 8, 9, 10, 11, 20. 가. 자, 3명 남았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좀 빨리 보내야 되면 해당되는 아이가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 숫자의 순서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그런 데 주사위가 자주 활용되는 것이죠. 20인데? 1, 2. 마지막에 남은 두 아이. 놀이를 하다 맨 끝에 집에 가게 됐지만 규칙에 수긍하고 잘 따르는 모습이네요.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시간. 선생님은 조금은 낯선 놀이기구를 꺼냅니다. 방학 때마다 놀이법 연구를 위해 해외여행에서 구입한 놀이기구들인데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 양은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호랑이는 만약에 양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뛰어서 얘를 잡아먹는 거지. 이게 네팔에서 대표적인 타이거 게임이라는 그런 네팔의 대표적인 놀이인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목민들이 고안해낸 최적의 놀이다. 문화와 놀이기구가 오묘하게 결합돼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전통놀이를 더 많이 발굴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전통놀이로 논 아이들은 정말 의외의 변화를 보인답니다. 제가 칠금 초등학교에 있었던 건데 그 아이는 실어증에 걸려 있었어요. 그 아이가 말문을 트게 된 것은 놀이를 통해서였어요. 걔가 잘하는 게 칠교였는데 칠교를 막 만들다가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와서 야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랐어요. 애들도 다. 선생님 소원을 들어준다고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국어책을 나한테 읽어주고 갔어요. 그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간 게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으스름 저녁 무렵 선생님이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손을 모아 둘을 모으고 선생님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놀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하지만 앞에 거만 잡아다니면 이렇게 빠진다고. 실뜨기 놀이네요. 선생님들이 놀이를 충분히 알아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접근할 건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연수도 하고 또 놀이마당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문제점도 좀 지적하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전국에 18개 모임을 결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 모임에는 선생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은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놀이를 통해서 배웠던 거를 좋은 추억과 제 놀이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좋은 점들을 제 제자들한테도 똑같이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게 좋은 점 같습니다. 평생을 놀이와 씨름한 선생님. 이 땅의 아이들이 잘 놀고 행복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다면 아이들이 워낙 잘 놀아가지고 더 이상 누군가가 지도하거나 이러지 않는 세상이 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날마다 놀이 속에서 크는 아이들. 이상호 선생님은 더불어 함께 노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계속 알려나갈 생각인데요. 그에게서 노는 맛을 배운 아이들은 오늘도 친구들과 몸을 부딪히며 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도 아이들에게 외칩니다. 얘들아 놀자. 네, 정말 운동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다 우리 이상호 선생님의 놀이 연구 덕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는 동네 놀이터에 가도 텅 비어 있고요. 또 성인 키의 반만한 우리 작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큰, 더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원, 학교, 집 이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놀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서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또 정말 재미난 추억을 좀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에서는 우리 집 작은 정원 만들기 토크쇼 여름이 들려주는 영원 이야기를 운영합니다. 8월 8일 화요일 오후 4시 순천만 국가정원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데요. 이 행사는 여름이 들려주는 정원 이야기를 주제로 실내 정원 조성 시연과 정원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지금 함께하고 싶은 분들 모집하고 있는데요. 접수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순천시 국가정원 운영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